오늘은 거래소 RP 시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통시장이죠. RP가 거래되는 유통시장 중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금융기관들끼리 거래를 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먼저 RP는 두 개의 거래를 합한 거래라고 볼 수 있죠. 매매일에 매도자는 갖고 있는 채권을 팔고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환매일에 가서 그 매도한 채권을 다시 사가지고 오면서 환매대금인데, 그 매매대금 플러스 환매이자를 지급하는 건데, 여기서 사용되는 채권들이 뭐 다양하지만 주로 채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환매조건부 채권거래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면 두 개의 거래 같은데, 이거는 마치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일정한 시점이 지난 후에 돈 갚고 거기에 대한 이자 지급하는 거래와 유사한 거래죠. 일단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보유 채권을 매도하기 때문에 그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RP 거래 또는 리포 거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꾸로 그 담보 채권을 매수하는 이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정 시점 후에 채권을 담보로 갖고 있다가 다시 채권 팔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건데,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리버스 리포, 역 RP 거래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이제 법적으로 두 개 형태의 거래인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담보 잡고 돈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다 하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그 담보 역할을 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경과이자 수익은 그 원래 채권을 갖고 있었던, 돈을 빌리기 위해 채권을 파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귀속된다라고 봅니다. 이 RP 거래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계약 방식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이걸 두 개의 계약으로 보느냐, 하나의 계약으로 보느냐, 또는 만기에 따른 분류, 호가 방식에 따른 분류, 일일 정산 방식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계약 방식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RP는 클래식 리포입니다. 이거는 매매와 환매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국제적인 GMRA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 대안은 두 개의 거래로 보는 건데, 일단 우리 거래소에서는 클래식 리포, 하나의 거래로 보는 클래식 리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RP는 싱글 커런시 리포라고 봐야죠. 기간이 하루짜리 오버나잇 리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리포도 있는데,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리포는 오버나잇 리포와 텀 리포가 있습니다. 환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유가증권이 채권인 리포고, 그렇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에쿼티 리포도 있을 수 있고, 또 모기지 백 시큐리티인 리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가 방식이, 우리나라는 스탁 베이스드 호가 방식입니다. 즉 채권의 액면 가액으로 호가를 하는 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대안이 되는 게 이제 매매 가격 기준으로 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일 정산은 거래소의 경우는
제3자 트라이파티 리포라고 해서 그 처음에 그 보전 비율 헤어카트를 개시 증거금으로 해서 이 증거금 조정하고 일일 정산하는 것은 거래소에서 거래소 기관 제3의 거래소 기관을 통해서 일일 정산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일 정산 그 요구 조건을 못 채우면 이제 마진콜이 당할 텐데 그 또 처리 방식에 대한 구분도 이렇게 나눠지네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 요건 증권선물거래소가 과거에 지금은 한국거래소로 바뀌었죠. KRX. GMRA가 Global Master Repurchase Agreement라고 해서 국제적 RP 거래의 표준입니다. 그 표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RP 시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거래로 보지 않고 하나의 거래로 보는 클래식 리포 방식이고, 그 다음에 국고채권,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통화안정증권, 예보채와 초우량 트리플 A 등급의 초우량 회사채를 담보채권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리포도 있지만 기간이 정해진 텀 리포가 3일, 7일, 14일, 21일, 30일, 60일, 90일 해서 모두 8개의 표준형 기간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고요. 호가는 소수점 둘째 자리의 환매 이자율로 호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 있다. 리포 거래가. 그리고 중간에 거래소가 기타 일정산 및 증거금, 기타 관리 업무를 다 수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증거금 처리를 개시 증거금은 헤어카스로 보전 비율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증거금을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고, 관리 감독은 기획재정부, 금감위, 금융감독원이 맡고 시장 관리는 한국거래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 투자자는 참여를 못해요. RP 시장은 거래소 RP 시장이지만 기관들끼리 이제 RP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환경으로 이렇게 시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니까 참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금 결제는 한국은행의 BOK 와이어를 활용하고, 증권 결제는 증권 예탁원의 세이프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대상이 이제 국고채권,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통화안정증권, 예보채, 그 다음에 회사채는 굉장히 안정적인 AAA 등급으로 해서 어떤 안정성을 보장받았다는 거고, 아까 8개 종류의 거래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리포가. 따라서 이 기간은 빌리는 기간이고, 그만큼 채권 담보로 돈을 빌리니까 환매일자는 여기다 하루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일째, 4일째, 8일째, 15일째가 등등 22일째, 31일째, 61일째, 91일째가 환매 일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지정할 수도 있으나 거래소 리포 시장에서는 종목을 비지정하는 호가 제도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종목 비지정 호가는 매수 호가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비지정 매수 호가를 이제 제너럴 리포라고 하는데, 종목은 지정하지 않지만 이 거래 기간은 요 분류에 맞춰야 돼요. 일일물이냐, 그 8개의 거래 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8개의 기간에 그 기준은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담보로 잡히는 채권이 국채인지 특수채인지 회사채인지도 이 종류호가 집계표라고 그러거든요. 이 종류호가 집계표에서 예를 들어서 21일물 국채면 요 안에서만 채권의 종목이 다르더라도 지정 매수 호가 간의 경합이 발생하지, 서로 거래 기간이 다르거나 예를 들어서 21일물과 31일물 또는 30일물 또는 21일물 중에서도 담보채권이 국채고 다른 하나는 특수채인 경우는 경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체가 3, 8, 2, 24, 24개의 그 큰 종류로 나눠서 그 종류 안에 들어가면 종목을 정하지 않더라도 서로 경합이 발생해서 매수 매도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주식시장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동시호가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단일 가격으로 매수 매도가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복수 우리가 이제 주식 보통 장 중에 장 끝날 때는 동시호가인데 이제 그런 제도는 없고, 장 중에 매매하는 그런 원칙이 RP 시장에서도 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로 거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P 거래 호가는 액면 기준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액면 기준 호가는 대차할 채권 수량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수수할 자금이 결정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호가 및 매매는 그 액면 기준이 이제 50억의 정수배거든요. 그리고 호가 가격 단위는 소수점 둘째 자리니까 그게 1bp죠. 100분질 %의 환매이자율로 나타나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환매이자율이 이렇게 1bp면 2.50% 해서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고, 매수가를 11,000원, 그리고 이제 만원 기준 지금 시장에서 가치평가가 11,000원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대차할 채권 수량을 이렇게 2개, 액면 기준 호가에서는 이렇게 대차할 채권 수량을 먼저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헤어컷 보전 비율이 2%라고 하면, 이 얘기는 매수자가 수수할 채권 자금이 10,000원짜리가 지금 시장에서 11,000원 하고 있는데 2개를 매수하는데 50억이라는 얘기죠. 기준 단위가. 그러면 110억의 채권을 담보로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매수자가. 그러면 이때 매매 대금은 여기서 보전 비율, 헤어컷 웨이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110억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110억 나누기 1.02, 왜? 보전 비율이 2%니까 한 107억 8,431만 3,725원을 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담보는 110억 채권을 갖고 있고, 실제로 빌려주는 돈은 매수자가 107억 8,400 정도의 돈을 빌려주고, 여기에 대한 환매이자가 2.5%라 그러면, 이제 실제로 1년씩 RP 거래를 하는 경우는 없지만
만약에 1년 후에 환매를 한다면 1년 후 환매 대금은 요 107억 8,400 요 가격 곱하기 1 플러스 0.025 그죠? 2.50%니까 한 110억 5,392만 1,568원을 환매일에 그러니까 돈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매수자가 받게 되는 거죠. 원금과 이자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한 바로 그 방법이 이제 요 공식화하면 매매 대금은 매매 채권의 액면 총액이 이게 이제 50억이 되는 거죠. 50억인데 두 개니까 100억이고 곱하기 시장 가치는 10,000원짜리를 11,000원에 시장 가치 한 거고 보존 비율 1.2%니까 1 플러스 0.02 해가지고 매매 대금이 100억 7천 얼마가 나왔던 거고 107억 얼마가 나왔던 거고 거기에다가 매매 대금 곱하기 1 플러스 우리는 1년 동안 돈을 빌린다고 가정해서 그냥 2.5%를 여기다가 1에다가 더해서 환매 대금이 110억이 약간 넘었죠. 그런데 실제로 뭐 일주일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7 나누기 365를 여기다 또 곱해줘야 되겠죠. 환매 이자율 1.5%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매매 대금과 환매 대금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나왔던 그 11,000원 시장 가치는 채권의 시가인데, 이거는 시가평가 회사, 채권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산출하는 가격입니다. 보전 비율은 우리 예제에서 아까 2%요. 요거는 일종의 그 채권 가격의 변동 위험을 담보하는 할인율인데, 이 거래소 리포 시장에서는 금융거래 관행을 고려해서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헤어컷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매 이자율, 우리 예제에서 2.5%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예제에서 이것은 그 환매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느냐? 담보증권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또 유동성이 클수록 그러니까 담보로 잡히는 채권이 좋을수록 환매금리는 좀 낮아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달 대상 채권을 구하기 어려울수록 이것도 그만큼 담보 잡힌 채권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그 돈 빌리는 금리니까 환매 이자율이 요거는 낮아진다. 리포 금리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매 채권의 대체를 많이 허용할수록 이게 대체가 복수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리포 금리는 돈 빌릴 때 그만큼 위험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율은 더 높아져야 된다. 리포 금리가 높아집니다. 헤어컷 레이시 낮을수록 이게 이제 증거금인데 개시 증거금은 헤어컷 레이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증거금을 작게 잡혀 있는 거니까 말하자면 헤어컷 레이시 낮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만큼 담보물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리포 금리는 또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이 약세인 경우는 사람들이 직접 채권을 보유하기보다는 이거를 차입해서 거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리포 거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리포 레이트이 낮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채권 시장이 강세가 되면 채권을 보다 많이 매입해서 보유하고 현금 차입을 늘리기 때문에 리포 레이트는 높아진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일일 정산 과정이 있는 거는 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약표입니다. 우리나라 리포 기간. 그 다음에 현물과 연계 거래도 가능하고 호가는
뭐 여러 가지 환매 이자율 호가, 지정가 호가 뭐 쭉 있는데 비지정 매수 호가 얘기, 제너럴 컬러트럴 호가 얘기도 했었죠. 이거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기본 단위가 50억이고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 방식이지만 단일 가격은 동시효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매매대금, 환매대금 어떻게 결정하는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환매가 되거나 부득이한 경우 조기 환매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